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건축학개론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좀 이어나가는 이야기로 디자인 프로세스로 시행착오를 줄인 디자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학기 동안 병원에서 수업을 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병원 관계자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겸임 교수 겸 수업을 하고 있는 그 학교가요, 인천 가톨릭대학교 헬스케어 환경디자인학과 전공생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환자 공간 경험 디자인이란 과목을 맡아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인천 성모병원의 로비 공간을 개선을 하는 그런 디자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공간 디자인하는 개념뿐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생이 됐지만 사실 디자인학과 학생들로 시작이 되는 그런 초년생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런 헬스케어 환경 디자인학과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감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에서 시작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너희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같은 흐름으로서 한번 이 병원을 바라봐라. 결국에는 이제 환자들을 잘 관찰해보고 이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처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철저히 이제 자기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바라보기보다는요. 그 멀리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맥락적 인터뷰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런 관찰과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이제 환자의 그런 환자도 되어보고 때로는 그곳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도 되어보고 이런 모든 결과들이 좀 뒷단에 나간 다음에는 인터뷰를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또 느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수렴이 되겠죠.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하는 환경적인 부분의 체크리스트와 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결국에는 어떠한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면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견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해를 하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요.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단 결과물 발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설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런 자기 공간 안에서 또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또 친구들이고 또 저 역시 많은 병원들의 그런 사례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한 차원 나은 그런 결과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업을 환자 공간 경험 디자인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로비의 공간은 좀 환자 공간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의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관리자에 속하시는 행정부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다음에는 진짜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쓰는 공간들 집약적으로 좀 기능적인 공간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곳들을 저희가 한번 더 학생들과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선으로 좀 더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드리고 왔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시행착오 줄이는 근거 기반 디자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근거 기반 디자인이 연구 결과 데이터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데이터 근거를 나타내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저희가 그 사용자 중심 공간 디자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공간 경험 디자인을 한 것들은 근거 기반 디자인에 속하다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이것들이 근거 기반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고 결국엔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결과에 속하는 또 분석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근거 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선상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들이 보면은요, 매번 상황이 좀 다르죠. 아예 좀 이렇게 프로젝트마다마다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디자인을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서 프로젝트 전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행에 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리서치들을 최대한 수행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비용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직까진 병원이나 뭐 아니면 기타 관공서 아니면 더 많은 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근거 기반 디자인 팀을 두고까지 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인 여건이요. 아직 마련되지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업이 철저히 그냥 병원 조직 안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의 입장이 되고 환자의 입장이 되어 중립적인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관찰이나 인터뷰, 설문조사, 에스노그래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경험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좀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획이 짧으면요,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이 나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습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요, 분명 이제 비용적인 손실에 대한 시행착오가 적게 되겠죠. 결국에는 공사라는 그런 큰 비용적인 면에 앞서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좀 아픔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이 병원을 그냥 뭐 언급하면 또 한번 이렇게 뭐 뒷담화 친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도 이제 그때 당시 컸던 그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에 대한 시행착오를 계속 부르짖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병원이 좀 징계를 당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났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듣고 나니까 막 통쾌하고 막 너무너무 이제 그 당시 그 많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많이 서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 앞을 병원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처 얘기하다 보니 시행착오와 그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세이브하는 이런 디자인에 대한 근거 기반을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이제 결국 정확한 설계에 따른 정확한 공사비 산정과 합리적인 공사 진행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계획이 오래 걸려도 실행 때 절대로 이제 변동이 없이 일사천리로 움직여 가야 하는 그런 힘인데요. 공사 중 다수의 의견 결정자가 많은 경우에는요, 항상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디자인이 주관적이지 않고 최선의 결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변동되는 일이 없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EBD 사례로 이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그런 소개를 해드릴 게 조금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근거 기반 디자인을 이해할 발주처도 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근거 기반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병원이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런 상을 또 찾아서 주는 그런 미국의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재단이나 단체들의 그런 활약상이 많이 높은데요.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 위치한 메리브리지 칠드런스 하스피탈입니다. 워싱턴주 하면은 워싱턴 근방에 있어서 동부에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서부 쪽이고요. LA에 가까이 있어요. 그 미국 워싱턴주는요.
좀 굉장히 공간도 넓게 쓸 수가 있었고 여기가 병원이 되게 오래된 병원인데 이제 어린이 병원을 중축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 보면 어떤 것들이 과연 여기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외관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뭐 워낙 미국 병원들이 돈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냥 마냥 보면 아름답고 정말 예쁩니다. 병원을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오늘 페이스북에 유튜브까지 올려서 이제 검색을 해 놓아 드렸는데요. 나중에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다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아마 이 병원이 뭔가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 병원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반적인 그 병동에 보면은 환자들이 있는 공간들이 병실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간호사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널싱 스테이션 거기에 보면은요. 간호사들이 그냥 매번 많이 이제 거기에 체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병실의 환자들을 어떻게 과연 볼 것인가 뭐 그렇다고 감시 카메라를 놓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들을 이제 EBD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병실의 환자들을 간호사들이 잘 간호를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들이 이제 그 도전 과제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바뀌기 이전에는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 간호사들이 그냥 거의 한 50% 이상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많으면 한 30%에서 조금 더 넘게 한 37% 이 정도 병실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런 EBD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 개선을 한 결과 결국에 널싱룸에 얼마 없더라도요. 널싱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3% 정도로 좀 저조하게 됐는데 병실에서 한 75%가 되게끔 이렇게 스테이션을 바꾸게 되었어요. 아마 이 결과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떤 환경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보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병실이 그냥 훤하게 다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놓여지게 되거든요. 저도 이 디자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EBD 조건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탄생된 결과가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외관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외관은 사실은 이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뭐 금속이나 뭐 유리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화려하게 파사드가 되어 있어서 마치 뮤지엄 같이 되었어요. 정말 그 칠드런스 하스피탈의 가장 핸디캡인 아이들이 병원 가기 싫다, 무섭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를 다 이제 극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주의로서의 요소들을 찾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특히나 또 이게 이 지역이 타코마라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비치와 가까워 가지고 그 물고기 모양의 그런 뭐 바다 동물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수족관 이런 것들의 모든 영역들이 정말 그 아트 뮤지엄 그 이상의 그런 디자인의 효과를 많이 보게 되어서 이거 일할 때는 이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병원이 펼쳐진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분 그리고 이제 당연히도 이제 연령층의 모든 어린 아이와 특히나 또 공간이 어린이가 있다면요. 여긴 어른들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환상적인 미디어 페인팅, 뭐 유리 글라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환상적인 예술 작품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간호사들의 그런 돌봄의 시간도 넓히고요. 아이들도 이제 절대로 머물면서 무섭지 않은 이런 공간으로 변화가 됐던 바로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력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런 EBD 접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단지 병원을 개선하는 게 뭐 그냥 더럽고 아니면 좀 어둡고 그냥 뭐 어떠한 맑은 것들을 그냥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인간의 그런 활동들이 변화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헬스케어 디자인, 결국에는 이제 의료 공간 디자인에 대한 근거 기반 디자인의 원칙과 방법이요.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생각하는 환자 케어의 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 행정 담당자들이 환자 안전들을 향상시키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예산과 비용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의 능률을 오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솔하는 병원 의료진들의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조직들이 변화가 되는 이런 내용들로 점차적으로 헬스케어 디자인의 근거 기반 디자인이 적용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요즘에 그 병원 안에요. 디자인 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팀들이 인하우스로 생겨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근거 기반 디자인에 입각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조직의 혁신을 또 기하고요. 모두가 행복해지자라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것에 필요 충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테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이랩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